장민석은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오래된 간판들이 빗둘게 걸린 채 바람에 삐걱거렸고 아스팔트 사이로 돋아난 잡초들이 가을볕에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다. 재개발 구역 통지서를 전달하는 일은 늘 무거웠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더디게 느껴졌다. 명동 칼국수라는 낡은 간판 앞에서 민석은 잠시 멈춰 섰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작은 유리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석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음성은 어딘가 익숙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조금 여위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매, 그리고 입꼬리에 남은 작은 정. 민석의 심장이 요동쳤다. 실례합니다. 시청 재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민석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공문 봉투를 내밀었다. 여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하나입니다. 사장이고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나. 그 이름이 맞았다. 20년 전 지하철 참사에서 영영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하나는 공문을 받아들며 민석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어딘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세월은 사람을 많이 바꿔놓는 법이니까. 한 달 안에 이전하셔야 합니다. 보상금 관련해서는 민석이 설명을 이어가던 중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으로 향했다. 손글씨로 적힌 메뉴들 사이 구석진 곳에 작은 낙서가 있었다. 별 모양 안에 여우별이라고 적힌 것. 그 순간 민석의 세상이 흔들렸다. 여우별. 대학 시절 하나에게만 불러주던 특별한 애칭. 그녀의 둥근 눈이 여우를 닮았고 밤하늘을 좋아했던 하나에게 민석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저기.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민석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하나의 손이 메뉴판을 정리하다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바로 그때 안쪽에서 15살쯤 된 소녀가 뛰어나왔다. 엄마 누구야? 소녀의 또렷한 눈매를 본 순간 민석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눈은 젊은 시절 자신의 눈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금연한 지 3년이 넘었지만 하나를 다시 본 충격은 그를 과거로 끌어당겼다. 2003년 2월 18일.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민석은 서울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나는 대구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연락이 두절된 후 나흘이 지나서야 신원 확인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하나 씨 신원 확인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민석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하나의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대구에 함께 갔다면, 자신이 더 빨리 찾아갔다면, 죄책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때 하나는 살아있었다. 화재 당일 하나는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착각해 1시간 늦게 도착했고 그 덕분에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신원 확인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피해자와 뒤바뀐 것이었다. 하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흘 후였다. 급히 민석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자취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친구들도 그의 행방을 몰랐다. 민석은 하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미국으로 훌쩍 떠났다. 그곳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하며 자신을 던졌다.
하나와 함께 꿈꿨던 사람이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실은 그녀의 기억에서 도망치려 했다. 하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게 그 혼란의 와중이었다. 민석을 찾아 서울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다. 갈 곳 없던 그녀는 서울 변두리에 정착해 홀로 딸을 낳았다. 할인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로 자란다는 뜻을 담았다. 작은 칼국수집을 차린 것은 할인이 5살 때였다. 민석과 함께 자주 먹던 칼국수를 끓이며 하나는 매일 그를 그리워했고 또 원망했다. 메뉴판 구석에 적어둔 여우별은 그런 그녀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15년이 흘렀다. 하나는 딸과 함께 소소하지만 단단한 삶을 일궈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철거 고지문을 들고 나타났다.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민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하나야, 넌 살아있었구나.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개발과 팀장이었다. 민석아, 명동 칼국수 그 집 어떻게 됐어?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민석은 팀장의 재촉에 대답했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의 얼굴과 할인의 눈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새벽 5시에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다. 재개발과 자료실에서 민석은 2003년 행정구역 변경 관련 서류들을 뒤적였다. 그 시절 전산화가 덜 되어 있던 탓에 종이 서류가 대부분이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집중했다. 3시간을 뒤진 끝에 그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 명단에 서하나 당시 24세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의 정정 공문을 보고 민석은 경악했다. 피해자 신원 확인 오류로 인한 정정 마이너스 서하나 씨는 생존자임을 확인함. 날짜는 2003년 2월 25일. 민석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바로 그날이었다. 젠장. 민석의 주먹이 책상을 쳤다. 만약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만약 조금만 더 확인했다면. 점심시간이 되자 민석은 다시 명동 칼국수를 찾았다. 이번에는 철거 고지가 아닌 진실을 확인하러.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칼국수 드실 건가요? 하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민석은 카운터에 앉으며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육수를 뜨는 모습, 면을 삶는 손놀림이 예전과 똑같았다. 대학 시절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주던 그 손길 그대로였다. 2003년 대구에 계셨죠? 하나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저도 그때 대구에 있었거든요. 지하철 참사 때. 하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다. 민석이 계산을 하려 할 때 할인이 카운터로 뛰어왔다. 아저씨, 거스름돈이요. 할인이 내민 영수증을 받아든 민석의 눈이 커졌다. 영수증 뒷면에는 연필로 그려진 작은 스케치가 있었다. 여우 모양 별 그림이었다. 정확히 20년 전 자신이 하나에게 그려주던 바로 그 그림. 이 그림, 누가 그렸니? 아, 그거요? 제가 그렸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그려주셨거든요. 여우별이라고 하면서. 할인의 대답에 민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미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2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장민석. 하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랜만이야, 여우별. 민석의 말에 하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가 이내 차갑게 식었다. 할인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슬그머니 안쪽으로 물러났다. 20년 만에 그 말을 하는 거야? 하나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다. 민석은 입술을 떨었다. 하나야, 난 정말 서하나 사장님이라고 불러줘. 우린 이제 남남이니까. 하나는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널 잃었다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잃었다고? 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난 살아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지. 한 번도.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확인도 하지 않고 도망쳤다. 임신한 줄 알았어? 하린이가 당신 딸인 거 알았어? 하나의 질문에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역시 그랬다. 하린의 나이, 그 눈매,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왜 찾지 않았어? 연락하려고 했어.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번호는 안 되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고. 나 혼자 딸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미안해, 하나야.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하나가 비웃었다. 당신이 가져온 철거 고지문 때문에 우리 쫓겨나는 거 알아? 이거 정말 우연의 일치야? 아니면 일부러야? 민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딸을 거리로 내모는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건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 끝나는 일이야? 나는 15년 동안 이 가게로 할인이 키웠어. 이곳이 우리에겐 전부야.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철거 고지문을 꺼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당신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이번에도 편한 쪽을 선택할 거잖아. 하나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민석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할인이 다가왔다. 엄마, 그분이 제 아빠예요. 순간 가게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하나와 민석은 모두 할인을 바라봤다. 소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궁금증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엄마, 그분이 제 아빠예요. 할인의 질문에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하나는 딸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고 민석은 숨을 멈춘 채 서 있었다. 할인아.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아.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나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할인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민석은 무릎을 꿇고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다. 할인은 잠시 당황했다가 작은 손으로 민석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여우별 그림도 가르쳐 주시고. 민석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나는 딸에게 자신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순간 민석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팀장이었다. 민석아, 내일까지 철거 확정 보고서 올려야 해. 시장님이 직접 챙기고 계시거든. 전화를 끄는 민석은 하나와 할인을 번갈아 봤다.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었다. 20년 전처럼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책임을 질 것인가. 하나야. 민석이 진중하게 입을 열었다.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을 거야. 나도 할인이도. 우린 당신 없이 잘 살아왔어. 알아. 하지만 늦었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할인이 아빠로서 그리고 너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간 억눌러둔 감정이 터져 나왔다. 사흘 후 민석은 시장실로 보고서를 가져갔다.
명동 칼국수가 위치한 구역을 근린생활시설 보존 대상으로 분류한 수정안이었다. 과장님, 이게 뭡니까? 계획이 바뀐 건가요? 문화재청에서 전통음식점 보존 가치를 인정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석은 준비해둔 가짜 공문을 내밀었다. 자신의 경력을 건 거짓말이었다. 한 달 후 명동 칼국수는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하리는 민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아빠, 여우별 그림 다시 그려주세요. 하린의 부탁에 민석은 웃으며 종이와 연필을 들었다. 옆에서 하나가 조용히 지켜봤다. 이번엔 세 개로 그릴까? 가족별 자리로. 하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